서울의 저녁은 여전히 숨가쁘게 흘렀다. 태연은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흐릿한 유리창 너머로 스쳐가는 불빛들이 그의 눈앞에서 어지럽게 춤췄다. 결혼 10년 차 아내 지연과의 삶은 겉보기엔 평온했지만 어딘가 메마른 기운이 감돌았다. 중3인 아들 민주는 입시 준비로 바빠졌고 부부는 점점 더 각자의 일상에 파묻혔다. 태연은 회사에서 쌓인 피로를 털어내려 고개를 흔들었다. 오늘 좀 일찍 들어가야지. 그는 중얼거리며 스마트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저녁 7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 너머로 민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거실은 밝았고 민준과 새로운 과외 선생이 수업 중인 듯 했다. 민준은 중3이 되면서 수학 성적이 뚝 떨어져 지연이 고심 끝에 유명 학원 강사를 섭외했다. 태연은 현관에 신발을 벗으며 문틈으로 슬쩍 거실을 들여다보았다. 젊은 남자가 민준과 마주 앉아 교재를 펼친 채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다. 세련된 옷차림, 단정한 머리, 그리고 잘생긴 얼굴. 이름은 세훈이라고 했다. 유명 학원 강사 출신답게 그의 말투는 자신감이 넘쳤고 민주는 그의 설명에 푹 빠진 듯 눈을 반짝였다. 아빠 왔어? 민준이 고개를 들며 태연을 발견했다. 평소 무뚝뚝한 녀석이 오늘은 유난히 밝아 보였다. 민준아. 공부 잘하고 있냐? 태연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웃었다. 응. 세훈쌤 진짜 잘 가르쳐. 오늘 기하 완전 이해했어. 민준의 목소리에 생기가 넘쳤다. 세훈이 고개를 들어 태연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민준이 아버님이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세훈이라고 합니다. 그의 미소는 예의 바르면서도 어딘가 자신만만했다. 태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네, 잘 부탁드립니다.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세훈의 그 잘생긴 얼굴과 여유로운 태도가 묘하게 신경 쓰였다. 태연은 안방으로 들어가며 지연을 찾았다. 지연아, 나 왔어. 부엌에서 접시를 닦던 지연이 고개를 내밀었다. 왔어? 오늘 좀 일찍 왔네.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고 늘 그렇듯 다정한 목소리였다. 태연은 지연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10년 전 결혼할 때만 해도 그녀의 미소는 그의 하루를 다 녹여주곤 했는데 요즘은 그 미소가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다. 민준이 과외 선생 새로 왔던데? 좀 어때? 태연은 무심코 물었다. 오세훈 선생. 진짜 실력 좋아. 학원에서도 유명하다던데. 민준이도 벌써 좋아하더라. 지연은 싱크대에 접시를 정리하며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태연은 문득 그녀가 세훈의 이름을 말할 때 살짝 높아진 톤을 감지했다. 그렇구나. 태연은 더 묻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안방은 조용했다. 태연은 재킷을 벗어 옷걸이에 걸고 화장대 앞에 섰다. 지연의 화장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화장대는 늘 그녀의 성격처럼 깔끔했다. 그런데 서랍 하나가 살짝 열려 있었다. 무심코 손을 뻗어 서랍을 열어본 태연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반투명한 플라스틱 포장지에 담긴 콘돔 한 팩이 눈에 들어왔다. 그 옆에는 낯선 약 포장지가 있었다. 손을 떨며 포장지를 집어들었다. 비아그라. 태연의 머리가 어지러웠다. 이게 뭐야? 그는 중얼거리며 약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손이 떨려 제대로 다치지도 않았다. 태연은 침대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콘돔? 비아그라?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는 발기부전이 없었다.
적어도 지연과 함께할 때는 그런 약이 필요했던 적이 없었다. 그럼 이건 뭐지? 지연이가 태연은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야,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려 했지만 의심은 이미 그의 가슴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지연은 여느 때처럼 태연 옆에 누웠다. 오늘 좀 피곤해 보여.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그녀는 태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물었다. 태연은 그녀의 손길이 따뜻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졌다. 그냥 좀 바빠서. 그는 짧게 대답하고 몸을 돌렸다. 지연의 손이 잠깐 멈칫하더니 이내 담요를 끌어올렸다. 그래, 푹 자.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다. 하지만 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머릿속은 온통 화장대 서랍 속 물건들로 가득 찼다. 지연이가 설마 다른 남자가 있는 건가?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러나 세훈의 잘생긴 얼굴과 자신만만한 미소가 자꾸만 떠올랐다. 민준이 과외를 시작한 지 이제 겨우 일주일.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서랍에서 그런 걸 발견한 걸까? 태연은 지연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잠든 그녀는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태연의 마음은 점점 더 어지러워졌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질문은 답 없이 공기 중에 흩어졌다. 민준의 입시, 지연의 다정함, 그리고 서랍 속 콘돔과 약. 모든 것이 뒤엉켜 태연의 가슴에 무거운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태연은 회사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모니터에 띄워진 엑셀표는 숫자와 그래프로 가득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지연과 화장대 서랍에서 발견한 물건들로 뒤덮여 있었다. 콘돔과 비아그라. 그 두 가지가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고개를 흔들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지연이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의심은 이미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었다. 민준의 과외 선생, 세훈의 잘생긴 얼굴과 여유로운 미소가 자꾸만 떠올랐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태연은 지연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다정했다. 저녁을 차리며 민준과 농담을 주고받고 태연에게는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오늘 회사 어땠어? 좀 덜 바빠졌나? 지연이 물으며 접시 위에 김치찌개를 담았다. 태연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응, 그냥 평소 같아. 그의 목소리는 무덤덤했지만 마음속은 갈피를 잡지 못했다. 지연의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밤 지연이 샤워하는 동안 태연은 그녀의 스마트폰을 몰래 확인했다. 화면이 켜지자 메시지 앱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동료들과의 평범한 대화, 민준의 학원 스케줄 관련 메시지, 친구와의 가벼운 잡담. 수상한 건 없었다. 태연은 SNS도 뒤졌다. 지연의 인스타그램은 가족 사진과 일상적인 게시물로 가득했다. 최근 게시물은 민준의 중3 입시 준비를 응원하는 짧은 글과 함께 찍은 카페 사진이었다. 이게 다야? 태연은 중얼거리며 폰을 내려놓았다.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를 더 혼란스럽게 했다. 뭐해? 지연의 목소리에 태연은 화들짝 놀랐다. 그녀는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방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냥 뉴스 보고 있었어. 태연은 얼버무렸다. 지연은 별다른 의심 없이 웃으며 침대에 앉았다. 민준이 오늘 세훈 선생한테 칭찬받았대. 수학 문제 거의 다 맞췄나 봐. 그녀의 목소리는 자랑스러웠다.
태연은 세훈이라는 이름에 살짝 인상을 찌푸렸다. 그래? 잘 됐네. 그는 짧게 대답하고 이불을 끌어당겼다. 지연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피곤하지? 얼른 자. 그녀는 불을 끄고 잠이 들었다. 하지만 태연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칠이 지났다. 태연은 지연의 일상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아침에 회사로 출근하는 모습, 민준을 학원에 데려다주는 스케줄, 저녁에 집에서 밥을 차리는 모습. 모두 평범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오히려 태연을 더 불안하게 했다. 너무 완벽해.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인터넷을 뒤졌다. 배우자 불륜 조사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자 사설 탐정 광고가 줄줄이 떴다. 태연은 망설였다. 아내를 감시한다는 게 옳은 일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서랍 속 물건들이 그의 결심을 굳혔다. 그는 결국 전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김 실장입니다. 전화 너머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태연은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다. 저 제 아내 좀 조사해 주세요. 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어서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김 실장은 담담하게 물었다. 어떤 점이 의심스러우신가요? 태연은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다. 집에서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어요. 콘돔이랑 약 같은 거요. 그는 말을 잇기 힘들었다. 김 실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아내분 일상부터 확인해 보죠. 일주일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일주일 뒤 김 실장은 보고서를 보냈다. 태연은 회사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열었다. 회사 출퇴근, 아들 민준 학원 스케줄 관리, 마트 방문, 특별한 외부 접촉 없음. 태연은 보고서를 읽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무것도 없다고?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안도감 대신 더 깊은 혼란이 밀려왔다. 그럼 그 콘돔이랑 약은 뭐야? 그는 김 실장에게 전화했다. 김 실장님,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른 남자랑 만난다거나 이상한 행동 같은 거요. 태연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김 실장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네, 현재까지는요. 아내분 일상이 워낙 규칙적이어서 딱히 의심할 만한 건 없었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하고 싶으시면 그는 잠시 뜸을 들였다. 집에 몰래 카메라 설치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요즘 소형 카메라로 쉽게 증거 잡을 수 있어요. 태연은 숨을 멈췄다. 카메라요? 그건 좀. 그는 망설였다. 아내를 감시한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었다. 하지만 김 실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의심만으론 아무것도 해결 안 됩니다. 진실을 아는 게 중요하죠. 태연은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다.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건 지연과의 신뢰를 완전히 깨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를 더 괴롭히는 건 알 수 없는 진실이었다. 지연이가 정말 날 속이고 있다면. 그는 고개를 숙였다. 회사 동료가 화장실 문을 두드렸다. 태연 씨 괜찮아요? 좀 오래 계신 것 같은데. 태연은 화들짝 놀라 대답했다. 괜찮아. 금방 나갈게. 그는 세수를 하고 거울 속 자신을 보았다. 피곤한 눈, 굳은 표정. 내가 미친 거야? 아니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밤 태연은 김 실장에게 다시 전화했다. 카메라 설치해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마음은 갈기갈기 찢기는 듯 했다. 김 실장은 즉시 답했다. 알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설치하고 클라우드 링크 드릴게요.
안방이랑 거실에 설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자 그의 가슴은 더 무거워졌다. 지연이 민준과 웃으며 TV를 보는 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다. 아빠 이거 봐. 진짜 웃겨. 민준의 목소리가 밝았다. 태연은 억지로 웃으며 거실로 나갔다. 뭐가 그리 재밌어? 그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지연에게 향해 있었다. 그녀는 태연을 보며 미소 지었다. 오늘 좀 피곤해 보여. 괜찮아?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냥 좀 바빠서. 그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았지만 머릿속은 이미 다음날 설치될 카메라로 가득했다. 지연아, 넌 정말 아무것도 숨기는 게 없는 거지? 그는 속으로 물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태연의 마음은 점점 더 흔들렸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태연은 회사 사무실의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시계는 오후 6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민준의 과외가 시작되는 날 저녁 7시였다. 민준은 수학학원에 갔다가 7시에 집으로 돌아오기로 했다. 태연은 오늘 일부러 회사에 남았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했다. 김 실장이 설치한 소형 카메라는 안방과 거실에 은밀히 숨겨져 있었다. 클라우드 링크는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었지만 태연은 아직 영상을 열어볼 용기가 없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게 두려웠다. 만약 지연이가 정말로 그는 책상 위 펜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을 끊었다. 하지만 의심은 그의 일상을 완전히 집어삼키고 있었다. 사무실은 조용했다. 동료들은 대부분 퇴근했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태연은 스마트폰을 꺼내 클라우드 링크를 열었다. 카메라 영상이 실시간으로 스트리밍되고 있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고 부엌에서 지연이 움직이는 소리만 들렸다. 태연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아직 아무것도 없어.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순간 현관문 벨이 울렸다. 시계를 보니 6시 30분. 세훈이었다. 화면 속 지연이 현관으로 나갔다. 오 선생님, 좀 일찍 오셨네요. 지연의 목소리는 밝았다. 세훈이 들어오며 대답했다. 네, 민준이 오늘 기하 문제 좀 더 풀어보자고 해서 자료 준비하려고요. 그의 목소리는 여유로웠다. 태연은 세훈의 얼굴을 보았다. 잘생긴 외모, 자신만만한 미소. 그 모습이 태연의 신경을 건드렸다. 자료 준비? 30분이나 일찍 와서? 그는 책상에 놓인 커피잔을 꽉 쥐며 중얼거렸다. 지연과 세훈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잠깐 대화를 나누었다. 민준이 요즘 성적이 좀 올랐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지연이 웃으며 말했다. 세훈은 고개를 살짝 숙였다. 민준이가 똑똑해서 제가 조금만 도와줬죠. 두 사람의 대화는 평범해 보였다. 태연은 이를 악물었다. 이게 다야? 그냥 학부모랑 과외 선생 대화 아니야?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려 했지만 지연의 웃음소리가 평소보다 살짝 더 밝게 들렸다. 그러다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태연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지연이 말했다. 선생님, 민준이 교재 안방에 있어요. 제가 가져올게요. 세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 네. 같이 가죠. 태연은 숨을 멈췄다. 안방? 왜 굳이 안방으로? 그는 화면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두 사람은 안방으로 들어갔다. 카메라가 안방 내부를 선명하게 비췄다. 지연은 책상 위를 뒤지며 말했다. 여기 어딨더라. 세우는 문가에 서 있다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다. 태연의 손이 떨렸다. 화면 속에서 지연이 교재를 찾다 말고 세훈을 돌아보았다. 두 사람은 잠깐 서로를 바라보았다. 세훈이 문을 살짝 닫았다. 태연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다. 뭐야 이게 뭐야? 그는 사무실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중얼거렸다. 지연과 세훈은 망설임 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태연은 화면을 믿을 수 없었다. 지연의 손이 세훈의 어깨를 감싸고 세훈의 손이 지연의 허리를 끌어당겼다. 두 사람은 침대 위로 넘어졌다. 태연은 숨을 쉴 수 없었다. 화면 속에서 두 사람의 모습이 얽히며 선명하게 찍혔다. 지연아 이게 뭐야? 태연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스마트폰을 꽉 쥐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다. 지연과 세훈은 서로의 옷을 벗기며 급하게 움직였다. 태연의 눈앞이 흐려졌다. 분노, 배신감, 슬픔이 뒤섞여 그를 휘감았다. 그는 화면을 끌까 고민했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어떻게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영상은 30분간 이어졌다. 세훈은 민준이 돌아오기 직전 6시 55분경에 옷을 챙겨 입고 방을 나갔다. 지연은 침대를 정리하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거실로 돌아갔다. 태연은 스마트폰을 책상에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지연이가 세훈이랑 그는 믿을 수 없었다. 10년간 함께한 아내가 민준을 위해 고심하며 과외 선생을 골랐던 지연이 이런 일을 저지를 줄은 몰랐다. 이게 다 계획이었나? 그는 지연이 세훈을 처음 소개하던 날을 떠올렸다. 유명한 강사라던데 민준이한테 딱 맞을 거야. 그녀의 밝은 목소리가 이제는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7시가 되자 화면 속 현관문이 열렸다. 민준이었다. 엄마 나 왔어. 민준의 목소리가 집 안을 채웠다. 지연이 거실로 나가며 대답했다. 왔어? 밥부터 먹고 과외 시작하자. 태연은 화면을 뚫어지게 보았다. 지연은 민준과 웃으며 밥상을 차렸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녀의 얼굴엔 미소가 걸려 있었다. 태연은 스마트폰을 껐다. 사무실의 고요함이 그를 더 짓눌렀다. 태연 씨 아직 안 갔어요? 동료 민수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물었다. 태연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냥 자료 좀 정리하느라. 그는 얼버무렸다.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야근 너무 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쉬어요. 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래 곧 갈게. 민수가 나가자 사무실은 다시 정막에 휩싸였다. 태연은 다시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돌려보았다. 지연과 세훈의 모습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제 어쩌지 그는 중얼거렸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지연에게 전화할까 고민했다. 지연아 지금 뭐해? 라고 물으며 그녀의 목소리를 떠보려 했다. 하지만 손은 전화기를 쥔 채 움직이지 않았다. 대체 왜 나를 배신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사무실의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다. 진실을 마주한 순간 태연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태연은 회사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 9시가 넘은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번잡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오후에 본 카메라 영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연과 세훈이 안방 침대에서 얽히는 모습, 그 선명한 영상이 그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다시 확인하려다 멈췄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10시가 가까운 시간이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은 고요했다. 민주는 방에서 자고 있는 듯했고 지연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화면엔 드라마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멍하게 화면을 스치고 있었다. 태연이 들어오자 지연이 고개를 돌렸다. 왔어? 오늘 좀 늦었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다. 태연은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그 미소, 그 눈빛이 이제는 낯설고 날카롭게 느껴졌다. 응, 회사에서 좀 바빠서. 그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태연은 거실 소파에 앉지 않고 곧장 안방으로 들어갔다. 침대 위를 보자 영상 속 장면이 떠올랐다. 지연과 세훈이 그곳에서 그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감정을 억눌렀다. 지연이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물었다. 저녁 먹었어? 뭐라도 데워줄까? 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냐, 배고프지 않아. 그는 방에서 나오지 않고 문을 닫았다. 지연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다. 무슨 일 있어? 표정 안 좋아 보여. 태연은 문 손잡이를 쥔 채 잠시 멈췄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 그는 짧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터질 듯 했다. 그는 침대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냈다. 클라우드 링크를 열자 오늘 오후 6시 30분의 영상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지연과 세훈이 안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침대 위에서 얽히는 모습. 태연은 영상을 끄고 고개를 숙였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지연을 당장 불러 따지고 싶었다. 하지만 민준이 집에 있는 지금 소리를 지르면 모든 게 무너질 터였다. 그는 민준을 생각했다. 중3인 아들은 입시 스트레스로 이미 힘들어하고 있었다. 이런 걸 민준이한테까지 알릴 순 없어. 그는 이를 악물었다. 지연이 안방 문을 열고 들어왔다. 태연아, 진짜 괜찮아? 오늘 좀 이상해 보여.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태연 옆에 앉았다. 태연은 그녀의 손길이 닿는 순간 몸을 굳혔다. 지연아, 그는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우리 얘기 좀 할까? 지연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뭐야? 갑자기 무슨 얘기?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지만 태연은 그녀의 눈빛에서 미세한 떨림을 감지했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너 세훈이랑 무슨 관계야? 지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녀는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태연은 그녀의 반응을 뚫어지게 보았다. 그냥 대답해. 너랑 세훈이 무슨 관계냐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지연은 손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태연아, 무슨 말하는 거야? 세훈 선생은 그냥 민준이 과외 선생이야. 왜 이렇게 이상하게 굴어?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졌다. 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 속에서 지연과 세훈이 안방 침대 위에서 얽히는 모습이 흘렀다.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태연은 차갑게 말했다. 직접 봐. 내가 뭘 잘못 본 거지? 지연은 화면을 뚫어지게 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태연아, 이게 아니야.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고였다. 태연은 이를 악물었다. 아니라니? 이게 아니면 뭐야?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해?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냥 순간적인. 태연은 그녀의 말을 끊었다. 순간적? 이게 순간적인 거로 보이냐고. 그는 소리를 높였다.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다. 태연아, 제발. 나도 모르겠어. 그냥 세훈 선생이 다정하게 대해줬고 나도 외로웠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태연은 그녀의 눈물을 보자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다. 외로웠다고? 그래서 날 배신한 거야?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는 주먹을 쥐었다. 지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방 안은 고요해졌다. 태연은 지연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있었다. 그는 민준을 생각했다. 아들은 아직 이 모든 걸 모르고 방에서 잠들어 있었다. 민준이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해. 그는 중얼거렸다.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태연아, 민준이한테는 제발 말하지 말아줘.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태연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물 떨리는 어깨. 그 모습이 1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지연과 겹쳐 보였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지연이 아니었다. 지연아, 우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태연의 목소리는 힘없었다. 지연은 울면서 대답했다.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제발 우리 가족을 지켜줘. 태연은 그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렸다. 가족?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너 때문에 이 가족이 이렇게 된 거야.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 오늘은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그는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았다. TV는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지연과의 10년을 떠올렸다. 결혼 전 그녀가 민준을 임신했을 때의 설렘, 민준이 태어나고 함께 밤을 지새우던 순간들. 모든 게 무너진 지금 태연은 그 기억들이 더 아프게 느껴졌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김 실장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영상 확인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장은 바로 왔다. 증거는 확실합니다. 이혼을 원하시면 변호사 소개해 드릴까요? 태연은 메시지를 읽고 폰을 내려놓았다. 이혼. 그 단어가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지연이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태연은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지연의 외로움, 세훈과의 일, 그리고 민준의 미래. 모든 게 얽히며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고요한 집 안에서 태연의 마음은 끝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태연은 변호사 사무실의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도심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의 마음은 얼어붙은 듯 차갑기만 했다. 지난 몇 주는 태연에게 지옥과 같았다. 지연과 세훈의 불륜을 담은 카메라 영상을 본 이후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변호사 김정우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이혼 소송 준비는 다 됐습니다. 증거도 확실하고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문제도 정리해 둘게요. 상간남 소송도 같이 진행하시죠.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세훈 그놈도 그냥 넘어갈 순 없죠.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김정우가 서류를 정리하며 물었다. 위자료 청구액은 어느 정도로 하실 건가요? 지연 씨 쪽은 5천만 원, 세훈 씨 쪽은 3천만 원 정도로 제안드립니다만 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 정도로 충분한가요?
저한테 민준이한테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그는 말을 멈췄다. 김정우가 차분히 말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금액입니다. 법원에서 감정적 고통에 대한 보상도 고려할 거예요. 태연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을 준비하면서 태연은 세훈에 대한 분노를 지역 커뮤니티에 쏟아냈다. 그는 익명으로 지역 맘카페와 온라인 포럼에 세훈의 실체를 알렸다. 유명 학원 강사라더니 학생 엄마와 불륜한 쓰레기 조심하세요. 이 사람 과외 선생으로 집에 들이지 마세요. 라는 글이 빠르게 퍼졌다. 지연은 모든 걸 잃었다. 태연이 영상을 보여준 그날 밤 그녀는 흐느끼며 사과했지만 태연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다. 지연아, 우린 끝이야. 민준이 때문에라도 더 이상 같이 못 살아. 태연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다. 며칠 뒤 그녀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태연은 민준에게 사실을 숨겼다. 엄마가 지방에 일이 생겨서 내려가셨어. 곧 돌아오실 거야. 민준은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아빠. 근데 엄마 언제 와? 태연은 아들의 눈을 피하며 대답했다. 곧 올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연은 강원도에 있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 갔다. 그녀의 오빠가 그곳에 집을 알아봐 줬다고 했다. 태연은 지연과 연락을 최소화했다. 소송 관련 서류를 보낼 때만 변호사를 통해 연락했다. 지연은 한 번 전화로 울먹이며 말했다. 태연아, 나 정말 미안해. 민준이 좀 잘 부탁해. 태연은 차갑게 대답했다. 민준이는 내가 알아서 할게. 너나 잘 살아. 그는 전화를 끊었다. 지연의 흐느끼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희미하게 들렸지만 태연은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민준은 여전히 중3 입시 준비로 바빴다. 세훈은 더 이상 과외 선생으로 오지 않았다. 태연은 새로운 과외 선생을 구했다. 중년의 여선생이었다. 민준이 물었다. 아빠, 세훈쌤 왜 안 와? 나 그 쌤 좋아했는데. 태연은 아들의 눈을 보며 억지로 웃었다. 그 선생님 일이 바빠져서 못 온대. 이 선생님이 더 잘 가르쳐 줄 거야.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딘가 섭섭한 표정이었다. 태연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민준아, 아빠가 너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다 보고 있어.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 민준은 미소를 지었다. 응, 아빠. 나 열심히 할게. 태연은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아렸다. 민준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소송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김정우가 말했다. 지연 씨 측에서 이혼에 동의했어요. 위자료도 큰 이해 없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훈 씨 쪽은 아직 답변을 안 했지만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도망칠 곳은 없을 겁니다.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 주세요. 그는 사무실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회색빛 하늘이 그의 마음처럼 무거웠다. 집으로 돌아온 태연은 민준이 잠든 방을 들여다보았다. 아들은 책상에 엎드려 문제집을 펼쳐놓고 있었다. 태연은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며 중얼거렸다. 민준아, 아빠가 지켜줄게. 그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TV는 꺼져 있었고 집 안은 고요했다. 지연의 흔적이 사라진 집은 텅 빈 것 같았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지연의 번호를 보았다. 전화할까 고민했지만 결국 화면을 껐다.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세훈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잦아들었다.
세우는 학원에서 해고되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태연은 그 소식을 들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너라도 망가져야지.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복수심은 그의 가슴을 채우지 못했다. 지연이 없는 집 민준의 순수한 미소 그리고 앞으로의 불확실한 미래가 태연을 짓눌렀다. 그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제 어쩌지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혼 서류가 오고 세훈에 대한 소송이 끝나더라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갈 곳을 잃은 듯 했다. 민준을 위해 강한 척해야 했지만 태연은 자신이 무너지고 있음을 알았다. 그는 눈을 감았다. 고요한 집 안에서 그의 마음은 끝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태연은 민준의 새로운 과외 선생 은혜를 처음 만난 날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이혼 소송이 마무리된 지 반년이 지난 지금 그의 삶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민준은 여전히 중3 입시 준비로 바빴지만 새로운 과외 선생 덕분에 수학 성적이 눈에 띄게 올랐다. 은혜는 40대 초반에 침착하고 따뜻한 성격의 여선생이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엄격하면서도 다정하게 접근했고 태연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 점점 끌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순한 호감이었다. 은혜가 민준의 수업을 마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나눈 대화들이 태연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 민준이 정말 똑똑해요. 아버님께서 잘 챙겨주신 덕분이죠. 은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을 때 태연은 오랜만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아, 제가 뭐요?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신 거죠. 태연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은혜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진심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시간이 지나며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다. 은혜는 이혼한 지 5년 된 싱글맘이었고 딸 하나를 키우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태연과 공유했다. 딸이 지금 고등학생인데 민준이랑 비슷한 면이 많아요. 공부 스트레스도 많고 부모 말 안 듣는 것도 똑같죠. 은혜가 웃으며 말하자 태연도 미소를 지었다. 민준이도 그래요. 요즘 사춘기라 저랑 말다툼도 자주 하네요. 두 사람은 서로의 육아 고민을 나누며 가까워졌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의 과외가 끝난 후 은혜가 말했다. 태연 씨, 민준이 시험 끝나면 같이 밥이라도 먹을까요? 민준이도 좋아할 거예요. 태연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죠. 민준이도 선생님이랑 있으면 즐거워해요. 그는 민준을 핑계로 은혜와의 시간을 기대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날 밤 민준이 방에서 잠든 후 태연은 소파에 앉아 은혜의 메시지를 읽었다. 오늘 수업 자료 보내드릴게요. 민준이 잘 따라오고 있어요. 간단한 메시지였지만 태연은 자꾸만 미소를 짓고 있었다. 몇 달 뒤 태연과 은혜는 자연스럽게 데이트를 시작했다. 민준은 은혜를 좋아했고 은혜의 딸 소연도 태연을 편하게 따랐다. 어느 주말 네 사람은 함께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겼다. 민준과 소연이 강가에서 물수제비를 하며 깔깔대는 동안 태연과 은혜는 돗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은혜 씨, 민준이 이렇게 밝게 웃는 거 오랜만에 봐요. 태연이 말했다. 은혜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태연 씨 덕분이에요. 민준이한테 좋은 아빠잖아요. 태연은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다. 은혜 씨도 소연이한테 정말 좋은 엄마예요. 그날 저녁 태연은 은혜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은혜 씨, 우리 진지하게 만나는 거 어때요? 민준이도 소연이도 우리를 좋아하는 것 같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은혜는 잠시 그의 눈을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태연 씨,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 같이 잘해봐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태연은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지연과의 아픈 기억이 희미해지며 새로운 희망이 그의 마음을 채웠다. 몇 달 뒤 태연은 은혜에게 프로포즈했다. 민준의 시험이 끝난 날 태연은 은혜와 민준, 소연을 데리고 조용한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식사가 끝난 후 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민준아, 소연아, 아빠가 아니 우리가 중요한 얘기할 게 있어. 민준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뭐야, 아빠? 무슨 일? 태연은 은혜를 바라보며 용기를 냈다. 은혜 선생님이랑 내가 결혼하려고 해. 너희 생각은 어때? 민준은 잠시 멍하더니 웃었다. 진짜? 와, 선생님 완전 좋아. 소연도 박수를 치며 말했다. 엄마 축하해. 은혜는 눈물을 글썽이며 태연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태연 씨. 태연은 은혜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은혜 씨, 우리 잘 살아봅시다. 민준이 소연이랑 같이. 은혜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꼭 행복할 거야. 그 순간 태연은 지연의 배신으로 무너졌던 그의 세상이 다시 빛을 찾고 있음을 느꼈다. 민준과 소연이 웃으며 떠드는 소리가 레스토랑을 채웠다. 태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제 정말 새 시작이야. 집으로 돌아온 태연은 민준이 잠든 방을 들여다보았다. 민준아, 아빠가 너 행복하게 해줄게. 그는 중얼거리며 문을 닫았다. 거실에 앉아 은혜와 나눴던 대화를 떠올리며 그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지연은 이제 그의 삶에서 멀어진 과거였다. 은혜와 민준, 소영과 함께 태연은 새로운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